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4명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죠? 네,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수치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순위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진출한 4명의 후보만 발표를 했고 저희 한판 승부가 가장 빠르게 생방송으로 가장 핵심이었던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 중에 누가 이제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통과가 됐고 그 소감을 가장 빨리 단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조갑재 대표님부터. 그동안 재미가 없었던 국민의힘 경선이 아주 재미가 있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줄곧 이야기한 역사적 노선 투쟁이 가능한 구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찬탄 반탄 2대2.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예상은 나경원 후보가 4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약간 높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 것은 최근의 민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민심의 변화. 예, 그게 요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신당 만든다는 윤호개인.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예. 뭐 당을 만들겠다느니, 그리고 어제입니까? 법정에 나가서 또 상당히 사람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한데 예. 대한 반발? 음. 그래서 이 구도가 2대2 구도라는 게 예. 결국 계엄 반대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계엄 비호라고 그래야 되겠군요. 그죠? 계엄 반대를 표명한 뭐 저 홍준표 김문수 두 사람 다 계엄 자체는 그렇죠.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십니다만. 탄핵은 또 반대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윤석열 편이냐 아니면 윤석열 반대편이냐로 2대2로 나눠져 버렸어요. 여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서 누구를 대선 후보로 뽑느냐에 따라서 예. 국민의힘이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보수가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대선판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너무나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벌어질 듯 했던 그렇죠. 그런 경선 상황에 재미와 또 뭔가 긴장을 줬다는 평가. 이긴 최고. 저도 사실 같은 평가고요. 나경원 후보가 반드시 전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적자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윤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픽도 이게 있고 구치소에서 면담했었던 그것도 자신의 어떤 과시하고 홍보했었던 예. 주 전략이었기 때문에 정통 당원들한테 나경원 후보는 당연히 선택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주류와는 좀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2대2 구도가 된 걸 보니까 국민의힘 내의 탄핵 반대파이만큼이나 찬성파에도 있구나. 그렇죠. 적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죄 심판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예. 안철수 후보까지 이렇게 후보 경선에 진출시켜줬고 이렇게 되면 전 사실 아까 조갑재 대표님이랑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눴지만 한동훈 후보가 조금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제가 예전에 뭐 지지난번에 그룹 나와가지고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들의 파이가 사실 크지는 않지만 표를 나눠 먹을 거다라는 우려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사실 표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심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한정돼 있고 민심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에겐 사실 좀 악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종 후보 2명으로 좁힐 때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게 좀 악재일 수 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합류가. 그렇죠. 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1대3이 되면은 그렇죠. 몰아줄 수 있으니까. 몰아줄 수 있는데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어감으로써 이 앞으로 경선의 성격이 완전히 한동훈이 설정한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한동훈 아마 후보는 지금부터 강력하게 작년 12월 3일에 나의 선택이 옳았다 하면서 끌고 가면은 거기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4명의 토론에서 주도권은 명분상의 주도권은 한동훈 후보가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탄핵 찬성 그러니까 막 윤석열 반대 민심의 파이가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럼 오히려 이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코너로 몰리는 분들은 구도상으로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예. 그리고 지금 나경원, 안철수 두 분이 이번 예비 그 경선에서는 제일 세게 탄핵 개헌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를 더 세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이건 체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나경원 후보의 그 컨셉이 굉장히 오래된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드했다. 예. 아니 예. 이게 체제 전쟁이라면은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을 나누는 건데 지금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예. 줄곧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을 편든 사람이 체제 전쟁이다라고 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수만 뭉치면 되는 또 보수 대통합론을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보수 뭉치면 20% 30%밖에 안 되는데 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이번에 4강에 안착하게 된 무슨 동기가 아니냐. 그걸 보면은 뭔가 보수 민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어제였나요? 또 긴급 기자회견도 했어요, 사실은. 네. 하면서 이 안철수 후보가 좀 급하긴 급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긴 했었는데 그게 또 먹혔네요. 실제 저는 그 결과적으로 생각도 보면. 했는데 오늘 한판승부 인터뷰하시는 거 취소 안 하는 걸 보고 예. 굉장히 자신감이 보통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제작진이 걱정을 해갖고 이제 보좌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좌진들도 낙관하면서 3위까지도 본다 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느끼는 게 있었네요. 느끼는 거 있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2위일 수도 있겠고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순위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죠? 이제 분당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와 잠깐 일을 같이 해본 경험자로서 아하.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인터뷰를 취소하거나 약간 그런 성정의 사람인데 예. 자신 있게 인터뷰를 취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뭔가 좀 확신 믿는 구석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 예. 이게 A조의 토론을 봤는데 예, 토론회. 그나마 미래, 기술 AI. 그리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제대로 말하는 건 사실 안철수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떳떳했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계엄에 대해서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의 비전을 얹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당원들로 하여금 좀 투표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A조, B조에서 2명씩 올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뭐 월드컵 같이 뭐 그 조에서 4명 중에 2명 올라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A조에서 2명, 그렇게 됐고. B조에서 2명이 올라갔어요. A조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B조에서는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올라갔는데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이제 토요일, 일요일 A, B조 토론회. 뭐 다 이게 뭐 민심이 돼버렸는데 토론회가 재미가 없다, 절박성이 없다.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게 지금 집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슨 공상처럼 느껴지고 해가지고 실감이 안 왔어요. 예. 아마 기억에 남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말한 참 유치하시네요 하는 그 말. 예. 홍준표 후보와의 대화. 네, 예. 그걸로 이번 토론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보면은 아주 경청할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예. 저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그 아주 그 사람이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예. 그분이 말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흘러가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지역 발전론 같은 예, 거 그리고 뭐 그게 들만했어요. 저 예. 신생아수가 예. 그 1등된 이야기 그리고 모두 징병제 예. 그러니까 남녀 다 징병하잖아. 아하. 모두 징병제 예. 뭐 이런 것. 다만 그런 이야기가 너무 이 정치 이야기에 묻혀버린 게 안타까웠는데 예.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아, 판이. 그렇군요. 자, 이제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후보 2명의 최종 경선에서 붙게 되고, 이제 2차 경선에서 1명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으면 추가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되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일단 과반을 넘을 후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원래는 전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대선 처음 경선 기세는 시작되기 전에는 워낙 여러 여론조사에서 1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아주 탄핵에 대해서 명징하게 반대했고 윤석열 정권의 어떤 계엄에 대해서 적극 옹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가부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좀 센 한쪽을 편을 두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 1강으로 봤는데 후보된 김문수 후보는 장관 때의 김문수 후보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 C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어떤 어조였냐면 계엄을 먼저 알았다면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말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때는 나오지 않을 법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약간 스탠스를 달리하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떠나서 어떤 만구의 진리, 역사적 진리는 말을 바꾸고 입장 스탠스를 바꾸는 사람에게는 예. 절대 지도자의 어떤 직위를 주지 않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진리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하향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대로 그냥 정체될 것 같고 2강에 앉는다. 네, 아. 홍준표 후보가 사실 1차 토론회에서 좀 망언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여러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재밌다고 짤이 돌고 재밌- 밈이 네, 돌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른 후보가 똑같이 했었으면 많이 욕을 많이 먹었을 건데 네. 홍준표 후보만의 어조와 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의 톤과 매너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토론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운동장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만의 좀 강점이 있고 안철수와 한동훈 후보는 탄핵 찬성이라는 명징한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반을 넘는 후보는 없겠지만 고루고루 아마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아직 2명 픽을 못 하겠다? 못하겠습니다. 아, 네. 겸손하게 이긴 최고. 아, 그렇게 그런데 관심도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한동훈 후보는 대표 경선에 나와가지고 앞승한 게 불과 한 10개월 전입니까? 그러네요.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니까 작년. 그 기억이 아직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원들의. 네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대표를 한 적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당원들 안에 두 사람에 대한 기억 내지 추억이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두 사람이 홍준표, 한동훈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군으로 좁혀질 것이다. 들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조심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약동훈이다 계엄 뭐 문제, 이렇게 해서 탄핵 문제에 예. 대해서 그걸 예. 가지고 공격적으로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봤더니 막 세 사람이 아, 막 네네.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네. 또 이게 반론권을 안 주니까 그랬는데 이번 사자 대결에서는 2대2로 되니까 또 안철수 후보와 어떤 팀워크를 만들지 아하. 또는 선명 경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하. 두 사람이 그렇군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됐어요. 오히려 4강 대진표가 더욱더 관심도를 높이는 대진표가 됐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네 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대되는 분은 누구신지 일단 이긴 최고 잠깐 말씀해 주시고 조 대표님 들을게요. 저는 일단 한동훈 후보는 물론 기대되는 분은 이준석 대표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 국민의힘 안을 좁히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전당대회 때 이미 토론에 어떤 기술을 구현할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1차 토론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의 결과적인 언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이거든요. 그 이상의 비전은 사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톤앤 매너를 조절한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시장을 막 정책도 소개하고 칭찬하면서 본인도 같은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리더로서 이렇게 잘 부합한다는 걸 부각시킨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의 비전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설정해버리면 예. 이재명을 지지하는 연성 중도층의 사람들의 표까지 우리가 가져와야 우리 승리를 하는 건데 예. 그건 사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는 이미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도 이미 자유한국당 시절에 문재인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맞붙게 되면서 뭐 반국가 세력 내지는 간첩 세력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걸 예.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후보들은 다 나와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운동장을 넓게 쓰고 토론의 기술이 좋다고 하는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맞붙게 된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제일 잘할 거냐니까 네. 별로 없다는 얘기고 네, 네, 네. 조 대표님은 그래도 4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와 근데 한동훈 그건 뭐 저 한동훈 후보. 후보가 우선 대의명분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예. 양쪽을 비판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반윤 반이 논리를 펼 텐데 예.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만큼 또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논리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예. 다만 우리 이기인 최고가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요사이 이재명 비판이 많으니까 아하. 이게 식상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이재명 비판은 그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예. 뭐 지휘했다고는 좀 검찰 조직상 지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렇죠. 그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의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한동훈의 이재명 비판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식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비공개로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제 비공개로 만났는데 언론에 뭐 저는 썼어요? 누가?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예, 그냥 공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데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판 승부에 단독으로 정규재 공개해 주시면. 예. 전 한국 경제 투표라고 같이 만났어요. 아, 세 분이서 드셨군요.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비공개로 했고 예. 뭐 기자들도 없었고 예, 예.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예. 뭐 제가 한 이야기만 예.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저는 하나 걱정을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를 만나면 꼭 물어볼 게 있었는 게 이 세종시로 천도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아, 네, 네. 세종시로 네, 네. 천도하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에 갔다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이에 청와대를 고쳐가지고 청와대로 가겠다. 예. 거기서 세종시로 헌법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니까 헌법을 고쳐서 가면서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대화 맥락 속에서 파악하신 거는 그 과정에서 무슨 국론 분열이 일어날 거니까 예. 특히 자꾸 충청도표만 의식을 하는데 그 문제가 본격화되면은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돌지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는 예. 임기 초에 중요한 걸 못하게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뭐 그동안에 이재명 비판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직접 보시니까. 명랑한 사람입니다. 명랑한 분이었어요? 쾌활한 분이라서. 아까 저희가 2부에서 김민석 최고가 유쾌한 토론가였나? 뭐 이렇게 봤는데 명랑한 그 비슷한 맥락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었다고. 어떤 이름? 이슬 제자 밝을 명이거든요. 아, 이재명. 예. 그러니까 이 명자가 이게 보통 명자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는 태양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승이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딘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잘 지었다고. 아, 이름 잘 지었. 그러고 이게 전부터 농담이 아닌데 예.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은 예.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간다는 설이 있어요. 아, 그게 그래요? 숙명이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한자 교육을 학교에서 다시 해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게 2개가 있습니다.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를 국사 교과서로 바꿨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한자 교육하도록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황우려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예. 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한자교육 폐지였어요. 아하. 저는 그걸 보고 국사교과서 폐지는 그 사람의 이념적 가치라 이거죠. 예.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정상적인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만든 그거는 이어갔어야죠. 그리고 교육을 망친 사람이라고 봤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해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용적으로 들으셨군요. 네. 역시 또 우리 유심 작가 앞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한자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오늘도 강조해 주셨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박재용의 제자가 무슨 제자냐. 홍이 무슨 홍이냐. 저도 이렇게. 개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이름 좋잖아요. 기인 괜찮아요? 특이자에 어지린자 맞죠? 맞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이 지지율이 낮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지지율이면 명랑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 예.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정규재 주필 이렇게 보수 대표 논객들을 만나시니까 나중에 뭐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든 그분들도 유시민 작가를 만날 패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